맛있는 암호화폐 소식을 매일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1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 뉴스인데요. 이제 벡트에 관해서 벡트가 왜 중요한지 제대로 설명을 아주 잘 해준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그 기사인데요.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ETF보다 벡트가 왜 더 중요한지, 벡트가 뭐길래?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최근 하락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트레이딩 플랫폼인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 런칭이 연기된 것이 아니냐는 설을 제기했다. 얼마 전 벡트가 1억 8,2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에 한껏 부풀어 올랐던 시장 기대감이 배신당해서 가격에 더 큰 충격을 줬다는 풀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말 시카고 상품 거래소와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했다. 비트맥스 등 전통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이루어진 건 이미 수년 전이다. 후발주자에 불과한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 여부가 왜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ETF와 벡트가 왜 큰 이슈라고 말하는 것일까? 자,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벡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먼저 벡트가 출시하려는 비트코인 선물 상품의 특징이다. 건너뛰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 참여를 꺼리는 이유는 가격 변동성이 높은데 해지 수단은 부재하기 때문이다. 가격 변동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선물 시장이 발달해야 하는데 기관들이 움직이기에는 비트맥스 같은 개인들 위주의 시장은 너무 사이즈가 작다. 게다가 보안 수준은 어떤지, 가격 조작 위험은 없는지 등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 없다. 자, 이런 상황에서 2017년 말 전통 금융시장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CME와 CBOE가 비트코인 선물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라고 환호했다. 뭉텅이 자금이 들어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기대감이 부풀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정반대였다. 비트코인 선물 출시와 함께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선물 상품이 나온다는 소식에 취해서 간과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CM이나 CBOE 같은 경우는 청산일의 계약을 현금으로 정산한다. 비트코인 실물로 하지 않는다. 자, 이는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물 비트코인 수요와 전혀 관계가 없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제로섬 시장이다. 누군가는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는다.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들어온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과열됐다는 판단에 일제히 숏 포지션을 취했다.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자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이른바 웩도독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본격적인 침체에 들어갔다.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나오자마자 기대와는 달리 이 선물 시장이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에 어떻게 일조했는지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크립토 버전의 NYSE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가 나온다. 벡트가 24일날 상장하겠다고 했었던 비트코인 선물 상품은 위와 다르다. 실물 인수도 방식이다. 정산을 할 때 현금으로 서로 상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비트코인이 오간다. 곧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매매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실제로 비트코인이 필요하다. 이 상품의 거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실제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계약 기간은 한 달이나 분기가 아니라 하루 단위다. 벡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품 개요는 다음과 같다. 심볼은 BTC다. 계약은 1비트코인 단위고 하루 가격 변동폭 제한은 없다. 1일 계약의 상장은 거래소 영업일마다 이루어진다. 최소 가격 변동폭은 1비트코인 약 2.5달러 정도다. 그리고 이 실물 비트코인은 IC 디지털 자산 보관소, IC 디지털 에셋 웨어하우스에 보관된다. 벡트 측은 지난해 8월 비트코인 선물 출시와 관련해서 가격 조작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리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라며 벡트가 출시하는 비트코인 선물은 마진 거래나 레버리지 거래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곧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은 말이 선물이지 사실상 현물을 거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과의 차이가 있다면 전통 금융의 바운더리 안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벡트는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고 전통 거래소와 같은 메커니즘의 수탁 방식을 사용한다. 곧 이는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하는 것은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정도의 법에
보호를 받는다. 거래소를 믿을 수 없어 진입을 꺼렸던 기관들에게 문을 활짝 여는 셈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벡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벡트가 개장을 하게 된다면은 이 분위기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12월 31일 IC에서 PDF를 이제 하나 공개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IC 홈페이지에서 나온 그런 PDF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2019년 1월 24일 날 벡트가 개장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 CFTC의 승인 문제 때문에 그 개장 날짜가 수정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날짜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제 앞에서 나와 있다시피 이 벡트 같은 경우는 정부의 규제를 제대로 받고 운영을 하기로 마음먹은 그런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제 CFTC의 승인을 아직까지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터졌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민주당이랑 싸워가지고 셧다운에 걸렸죠. 지금 미국 정부가 셧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CFTC가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이렇게 미룬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1월 24일 개장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IC 측에서 이런 문서를 공개를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영상도 전에 만들었었는데 이제 최근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자, 그 반면에 이 코인플로어 EX라는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이번에 이름을 이제 코인플렉스로 바꾸고 홍콩에서 벡터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인도 암호화폐 상품을 거래하겠다고, 그런 거래소를 다음 달 개장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 인도를 하는 거래소는 하나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그런 식으로 물리적 인도로 거래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 셧다운이 끝나고 CFTC가 이 벡트 승인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기 보시면 답글, 나중에 이 기사를 제가 중간에 많이 건너뛰었는데 이제 이 제목을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완전한 기사를 읽어보실 수가 있는데, 댓글 보면은 가관입니다. 이렇게 또 비트코인 욕하고 암호화폐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처음에 주식이라는 상품이 처음 나왔을 때 욕하는 사람들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암호화폐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다른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채굴장을 늘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몽골에서 2019년에 새로운 1000명 이상의 비트코인 마이너들이 이제 생겨나게 될 것이다, 채굴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반면에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비트코인 마인 채굴장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식이냐면은 여기 보시는 이 댐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수력 발전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비트코인 채굴장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비트코인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의 하락의 요인은 바로 많은 알트코인의 지속적인 증가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비트코인에 들어갈 돈이 이제 알트코인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사이버 관리국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에 관한 규정을 10일 발표를 했고요. 이 규제는 15일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정보나 기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 모두 중국에서 이렇게 감독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감독을 받게 되고, 또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에는 당국에 신고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역시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에서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거래하지 말 것을 약속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인도에서는 지금 P2P로 비트코인 거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막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소식인데, 빗썸에서 좋은 의도로 이제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있죠. 바로 이 픽썸,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이제 암호화폐를 상장하는 그 픽썸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가짜 계정들이 조작할 목적으로 빗썸의 계정을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여간 좀 이런 짓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전체 시장을 망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답답합니다.
처벌을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런 짓 하다가 걸리면 고자로 만든다고 법으로 공표를 하면 아무도 안 하겠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아무튼 대시 같은 경우는 51% 공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개발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최근 공격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이겠죠. 말레이시아에서는 암호화폐 합법화가 아직 미정이고 현재까지는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야리꾸리한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에이다가 올해 1분기에 바이런 단계에서 셸리로 업그레이드 될 예정인데, 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더 많은 기능을 지원하고 안정적이고 탈중앙화된 플랫폼으로서 더 많은 개발자를 끌어들일 수가 있다고 하네요. 모건 크릭 창업자가 올해 암호화폐 이슈를 정리를 했습니다. 앤서니 팜플리아노죠.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데, 자, 그 첫 번째로 나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했고, 두 번째에서 오버스탁닷컴 산하의 블록체인 자회사 T0에서 시큐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에서 ETF 승인서를 제출을 했고요. 암호화폐 채굴 하드웨어 제조업체인 카난에서 미국서 IPO를 고려하고 있다. 그 다음엔 이더리움 재단에서 500만 달러 기부, 그 여섯 번째로 콜로라도 주 의회에서 증권법 규제 범위에서 암호화폐 일부 제외, 이런 목록들이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 팀 드레이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백 년간 사람들이 믿어왔던 은행이 매우 빠르게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로 대체될 것이며, 은행은 더욱더 간단하고 안전하고 쉽게 변화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이 없어지기를 바랬죠. 그리고 정말 없어지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국가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장외거래 플랫폼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의 거래량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극심한 하락장에도 장외거래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은행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프랑스 노랑조끼 운동에서 그 뱅크런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죠.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의 돈을, 자산을 은행에서 인출을 하는 그런 운동이 진행이 되려고 했는데, 이를 듣자마자 프랑스의 은행들은 은행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ATM 기계도 못쓰게 막아버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내 돈인데 내 돈을 믿고 은행에 맡겼는데 지들이 못 주겠대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시민들이 이제 국가 정부를 더 이제 못 믿게 되고, 또 은행 또한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이더리움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오늘 개념 증명 알고리즘 캐스퍼 테스트넷을 출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를 통해서 이에 따른 이더리움 2.0 실현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라이코인 같은 경우는 70% 정도가 이제 채굴이 끝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매번 84만 개의 블록이 채굴될 때마다 채굴 보상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다음 조정기는 2019년 8월 8일로 채굴 보상은 이제 더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라이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블록체인 폰, 펀디X의 X폰 그런 데모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왔으니까 구경이나 한번 해보죠. Let me know when you want me to start. Okay. Hi everyone. So this is the X phone from PundiX. So PundiX is a blockchain company, and the X phone is one of our latest products. So basically, the X phone is a true blockchain phone for you to swap between traditional mode, which means you can access all your favorite apps on an Android-based environment. And if you want, previously you can swap to the blockchain mode as well. So during the blockchain mode, when you make calls, you surf the internet, or you text, you don't go through the central service provider. So you go through node to node to node to node. So all the devices that's powered by OS will be powering the Function X ecosystem. So here's an example of the browser that we have. If you go through the regular or the decentralized internet, anyone who have knowledge and legacy of Android coding skills. 그래서 별거 없었는데 이제 이 폰에서 두 가지 모드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안드로이드 폰 모드 그리고 블록체인 폰 모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제 블록체인 폰 모드로 전화를 하게 된다면 이제 기지국 없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터넷 서핑도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모드가 있고 블록체인 모드가 있다, 뭐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VChain에 관한 업데이트입니다. 세계 3대 와인 회사들이 VChain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서비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바로 이 와인에 VChain 칩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각 와인을 따 마실 때마다 그 와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조가 되었는지, 이제 포도였을 때부터 이제 와인 되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우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꽤 유명한 회사죠. 여기에서 아이오타를 언급을 했다. 그래서 잠재적인 파트너십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시면은 태국의 시안뱅크인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태국에서는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고 지불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나라가 암호화폐에 친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시안뱅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리플사와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설명이 좀 길어져 가지고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빠르게 좀 진행을 해봤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그래 너 오늘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토마토밭에 물 한번 주시면서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만이라도 시청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서 봐주시는 광고 덕분에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요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